자, 오늘은 지속 가능한 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자재 정확한 의미부터 파악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재활용 가능하면 지속 가능한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재활용은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소재가 갖는 이제 특징 중 하나인 것이죠. 네.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정의하는 특징은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할 짓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사장님을 위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자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야. 이미 완성된 시설물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저 시설물 어떤 자재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색깔만 보면 일반 시멘트 아니에요? 균사체 곰팡이로 만들었어요. 곰팡이, 제가 아는 그 곰팡이요? 그 곰팡이 맞습니다. 균사체 혼합물로 만든 건축 자재인데 이게 뭐 농업 잔류물과 이 곰팡이의 균사를 이용해 가지고 균사체 혼합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균사체, 그러니까 곰팡이죠. 그걸 이용한 건축물 전시도 됐었는데 균사체 혼합물로 만든 그 벽돌 10,000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걸 쌓아 올려가지고요. 약 12m 크기의 건축물까지 완성했다고 해요. 야, 저는 곰팡이 그냥 얕잡아 봤는데 건물이 된다고 하니까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 곰팡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장점 많아요. 아, 그래요? 일단 무게가 가벼워요. 곰팡이가 가볍겠죠. 단열성 좋습니다. 특히 이제 물과 화재에 강하다는 특징도 있는데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곰팡이잖아요. 아주 much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인데 Really? really? 예. 생물 자원에서 유래를 했잖아요. 이게 예, 곰팡이니까. 예. 그 말은 재생 가능하고 스스로 생분해도 돼요. 폐기 시에 갖다 버려도 환경에 영향이 적다 이 말이죠. 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실험적인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언젠간 또 새로운 소재로 결합해서 그런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사진 보시면 네. 이 건물의 바깥에 외경들. 이 구조물 네. 어떤 자재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거 약간 모자이크로 굉장히 화려한데 스테인리스 글라스 아니에요? 땡.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아,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조각인데요. 예. 플라스틱 빈병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우리. 많죠. 그걸 어떻게 건설 자재에 활용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플라스틱을 제조하지 않고 뭐 재활용해서 쓸까? 네.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네. 걸 보니까 화장품 공병을 이제 잘게 분쇄를 하고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제 혼합해서 이제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그 타일 제조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교수님 요즘에 그 화장품 공병 수거 캠페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가나 했더니 건설 자재로 재사용을 하기도 했네요. 그 재활용 플라스틱 외에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 정말 많습니다. 강철 같은 경우는 특성 쭉 오래 가지 않습니까? 네.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재생 강철을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추출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오염 물질까지 동시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콘크리트 자체는 재활용이 어려운가요? 콘크리트도 뭐 완전하지 않아도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게 부숴서 예. 이제 뭐 해안 구조물 같이 이렇게 정교하지 않은 애그리게이트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이제 시멘트를 활용하는 재활용하는 그런 예, 방법도 있고요. 이제 시멘트 생산에는 이제 석회석 그리고 기타 원료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이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이제 클링커링이라는 공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담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 핵심 구성 요소인 시멘트 재활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저배출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생 속도가 빠른 자원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초. 예. 해초요? 해초는 하루에 0.5m씩 쭉쭉쭉 빠르게 자라거든요. 연간 약 1억 7,300만 미터톤의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쑥쑥 잘 자라는 해초를 시멘트와 결합할 수 있다면 콘크리트 강도가 정말 올라가겠죠. 해조류와 그 주성분인 그 알지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열 안정성까지 있거든요. 높아지면서 열 전도율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초를 이용한 해초 보드는 이미 개발 중이라고 해요.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나라 학생이 개발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역시 이 자재를 재활용하는 것도 참 신기한데 생각지도 못했던 균 자체나 또 해조류로
건설 자재를 새롭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신소재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센서입니다. 센서. 센서 중에서도 스마트한 센서. 근데 현재 우리 다양한 이제 유형의 ICT 기술이 활용되고 우리 생활 곳곳에 적용되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젠 건설 단계부터 시설물에 이제 스마트한 센서를 이제 부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이 필수가 된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023년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집안과 이제 구조물의 붕괴, 네. 붕괴 징후를 감지하는 스마트 감지 센서인데 중요하다. 나도 이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뭐예요? 귀뚜라미? 반딧불. 반딧불 센서라고 합니다. 아, 반딧불 센서. 전 귀뚜라미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럼 보일러고요. 네, 보이려고. 그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개발한 생체 모방 기술인데 이 반딧불 센서는 이제 붕괴가 우려되는 다양한 위험 구역에 네. 1에서 2m 간격으로 이제 손쉽게 부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럼. 그 산림청의 이제 사면 붕괴 지중 경사계 일변위 기준인 0.05도보다 네. 더 정밀한 0.03도 변이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붕괴 징후가 탁 감지가 되면 즉각적으로 LED 점등을 통해서 삐삐삐 경보 알람이 울린다고 해요. 어머나. 또 현장 경보 알람과 동시에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실시간 현장 파악을 또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설물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또 알기만 해도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시설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조물이 나이가 들면 이제 사람처럼 노화 현상이 있죠. 모든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교량, 공공 건물, 사회 기반 시설부터 아파트 같은 이제 건축물까지 네. 모든 이제 구조물은 연식이 되면 이제 균열이 생기고 또 파손이 생기고 또 궁극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네네, 있지요. 네. 교량 같은 구조물, 공공 구조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 평상시에 이 센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센서는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교량 같은 구조물의 경우에 이제 하중우리에서 변형된 이제 지점을 찾기 위해서 네. 이제 광섬유 센서를 이제 활용을 해왔습니다. 섬유를 센서로 활용을 한 것이죠. 네네. 광섬유는 이제 길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문제가 생겼는지 찾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제 협력해서 네. 이제 정확한 하중 지점을 찾는 그 문제 지점을 이제 찾는 그런 스마트한 광섬유 센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섬유의 이제 주파수를 활용해서 그 임의 지점에서 찾아내는 이제 방법인데요. 하중 관리가 필요한 곳은 이제 부착하면 뭐 교량이다, 댐이다, 뭐 터널이다, 고층 건물이다 이런 이제 사회 기반 시설물의 그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손상 발생, 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광섬유 센서가 개발이 될수록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시설물을 고칠 수 있는 거네요. 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소재가 개발이 될수록 센서 기술 역시 굉장히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요, 형님. 네. 그 탄소 섬유가 어떤 작용을 하길래 스마트 콘크리트가 가능한가요? 콘크리트와 달리 탄소 섬유는 전기가 통하는 재료거든요. 섬유를 잘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머리카락도 훨씬 가늡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서 이제 골고루 섞으면 콘크리트 안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전기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도체가 되는 것이죠. 네. 속에서 뭐가 깨진다 할 때 이렇게 프랙처가 생길 때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자기적으로 사실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인공위성 같은 데서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미리 그 예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센서로 활용하면 우리가 깨지는 메커니즘을 좀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공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스마트해진다는 얘기는 센싱 기능을 갖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강도뿐만 아니라 골고루 분산된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스마트한 콘크리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핀도 뭐 엄청 강하고 그런 이제 재료죠. 강철보다 뭐 200배 정도 강하다 그러니까 탄소와 관련이 되는 재료인데 탄소의 그 원자를 이제
벌집 모양으로 배열해서 만든 이제 얇은 막 구조입니다. 강철의 강도의 200배가 넘는다. 꿈의 재료 아닌가요, 이거? 그렇네요. 그렇죠. 엄청나죠. 이제 주로 마이크로칩이나 센서에 주로 사용되는데 최근 연구를 보면 그래핀을 추가해서 재료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데나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게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네. 그런데 결국 연구자들이 해냈답니다. 3D 프린팅된 이제 그래핀을 네. 이제 개발했다고 해요. 3D 이제 프린팅된 그래핀은 이제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팅으로 고가의 신소재를 만드는 게 된다니까 건설이 정말 최첨단 산업인 것 같습니다. 신소재를 활용해서 시설물을 친환경적으로 짓고 또 스마트 센서를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말 엄청난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스마트 건설 기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스마트 건설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해진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제 위험도가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 몇 년 전에 그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혹시 두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네. 이제 반지하 주택들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반지하 가구의 안전을 지키는 그 스마트 센서도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이제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주는 그런 센서인데 그 최근 5년간 관내 107개 가구가 이제 폭우로 침수를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반지하 가구가 정말 각종 재난에 취약한데 침수 센서, 화재 센서, 일산화탄소 센서를 설치해 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센서의 재난 상황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관청 스마트 관제센터 단말기와 해당 가구 거주자의 휴대전화로 삐삐삐 곧바로 알람이 울리게 된다고 하죠. 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될수록 스마트 센서 역시 정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두 분야가 좀 함께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첨단 소재하고 이 스마트 센서하고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센서, 예민한 센서를 만들려면 더 좋은 또 재료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네. 분산된 그런 센싱 기능이 있으면 정확한 네. 그런 이제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센서처럼 더 신기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건설 이야기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우리 같이 떠나요.